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주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흐렸더니 오후에 4시부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월 초에도 그때까지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거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한결 시원해질 겁니다. 조금 서늘해질지도 몰라요. 이제 슬슬 가을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지요. 계절은 가을이 좋지요. 농촌에서는 추수를 하고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쁘죠. 또 자연은 온도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내기에 한결 편하지요. 가을은 참 좋습니다. 또 좀 깊어가면 단풍물이 단풍 잎이 곱게 물들면 아주 산에 또 단풍 물결이 보기 좋지요.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계절, 가을이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 우크라 재건 문제입니다. 우크라 재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올해까지 전쟁을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재건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사우디 네옴시티 약 2천조 정도 들어가는 네옴시티에서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모든 것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하는데 한국이 기술력도 있고 또 자본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근성을 가진 그런 한국민의 그 건강과 정신 상태 그것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은 약 1200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200조. 여러분 1200조라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한 600조가 되는데요. 600조.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모든 쓰는 거, 모든 각 부처, 모든 국민들이 쓰는 저기 하는 것이 예산이 600조.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그 1년 예산 600조의 2배 되는 1200조. 대단한 돈이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투입돼 가지고 빠른 시일에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 모델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은 전쟁 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파괴되고 그냥 집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온통 무너져 그냥 다 폐허였잖아요. 폐허. 그러는 가운데서 한국은 기적을 낳았죠. 빠른 시일 내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기술도 축적하고 또 세계 수출 시장에 내놔도 한국을 우선적으로 쳐주는 그런 제품, 상품,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서 한국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또 한국 사람들은 다정다감한 마음이 참 곱고 이런 것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국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21세기 들어와서 마셜 플랜이다. 마셜 플랜이다. 여러분들이 마셜 플랜이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다 망가졌잖아요. 유럽이 다 망가졌는데 그때 미국에서 뭐 한 1,000조 정도 되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유럽 재건하는데 미국이 큰 힘을 쏟았죠. 노력을 했죠. 그걸 다 마셜 플랜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요즘 21세기 요즘 시대에 와서 새로운 마션 플랜이다 이렇게 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건설기계, 전력기기, 신재생 에너지 모든 분야가 다 우크라이나에는 필요한 겁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도 똑같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동시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나 기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주 매우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착착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민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회담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아직 아마 오늘까지 아직 안 떠났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1200조 들어가는 그 재건 사업에 한국이 얼마를 잡아낼 거냐, 얼마를 먹을 것이냐. 거기 1200조에서 50%는 너무 욕심이고, 유럽이 있잖아요. 50%는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100조 12분의 1 100조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게요. 근데 이 전쟁에 다 무너지잖아요. 우크라이나 보면요. 자, 도로도 만들어야죠. 상하수도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또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전기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이었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였든지 뭐였든지 전기를 일으켜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전기 일으켜야지. 그 다음에 그 철도를 놔서 다량으로 많은 사람이 움직이려면 철도를 놔야지. 철도를 놓는데도 고속 전철을 놔서,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니까요. 그러니까 고속 전철을 놔서 빠르게 움직일수록 하는 거. 고속 전철을 놔야지. 그 다음에 그 학교도 줘야지, 주택도 줘야지, 아파트도 줘야지, 공장도 만들어야지. 이런 것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그 기업들이, 그 분들이 종합적으로 시스템으로 돼서 들어가면 그걸 동시다발로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우선 교통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 상하수도 문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잠을 자야 하니까 집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 농산물이라든가 야채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스마트팜, 그 새로운 농업 기술로 만드는 그런 집약적인 농업 기술을 만드는 그런 부분, 이런 게 동시에 동시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몽창 들어가도 사람들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 제타 홍해 바닷가에 진다는 네옴시티, 그것도 또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거기도 투입되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 지금같이 정치권에 무슨 보수니 진보니 뭐 이렇게 서로 여야만 극적인 서지 말고 단합된 모습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국력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그 마음을 딸딸 한데를 뭉쳐서 사우디하고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그저 한국에 노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실어가요. 다 가서 일을 해서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와서 기업이 돌면 그러면 한국에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제2의 중동 붐이 중동 붐의 2배가 되는 그러한 우리 국가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회를 전 국민적으로 뭉쳐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요 한국은 이런 기회가 또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직장에 아직도 못 가고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나가는 일하고 우크라이나 나가는 일 이런데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가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회화 그 아랍어나 우크라이나어나 이게 배워서 거기서 통역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좀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살만 적으면 간다니까요. 저도 가서 거기 가서 재건사업에 일을 한다니까요. 뭐 건축 부분에 가서 일을 하든지 뭐 농업 부분에 가서 일을 하든지 뭐 이 신재생 부분에 있는 데 가서 이러든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참 좀 아쉽습니다. 좀 일찍 이런 게 터졌으면 제가 벌써 글로 나갔을 텐데 말이죠. 참 아쉽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참 우리 한국엔 참 좋은 기회인데 말이죠. 전후 재건 사업 1200조 관측, 1200조 관측. HD 현대 발빠른 움직임, 전력 인프라 50% 이상 파괴, 전력 기기 업계 주목,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도 직간접 수혜 전망.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다 부서져서 이 전쟁 때 뿌연히 안기고 전부 부서져서 이게 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하는 데 갖다 쓰레기 부은 것 같은 그런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구조대원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뭐 이렇게 모습을 찍은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다 그냥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참말로 왜 전쟁을 해가지고 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왜 이렇게 주거공간 다 부서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 푸틴 빨리 전쟁 중지 안 시켜. 지금도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김정은이한테 포탄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회담하고 있다고 하는 게 외신에 보던데 참 푸틴은 아니 몇백 년 몇천 년을 살라고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공산당들은 이해가 안 돼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커져야죠. 나 같은 사람도 지금 현재 기업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우선 분야로 에너지 인프라와 도시 복구를 손꼽으면서 건설 플랜트 기업 이외에도 건설 기계, 전력 기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의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약 9천억 달러, 약 1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철도, 도로, 주택 등은 물론 에너지, 농업, 보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단순히 파괴된 시설을 전쟁 이전으로 복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 기반 시설 전반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디지털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사업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21세기 마셜 플랜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 재건을 위해 약 130억 달러를 투입한 원조 계획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건설을 중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건설기계, 전력기기, 운송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방위산업 등의 분야로 수혜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한다. 최근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을 꾸려 우크라이나를 찾았는데 이때 HD 현대건설 기계를 비롯해 한화솔루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로템, 네이버 등이 참여했다는 점은 재건 사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건설 플랜트 분야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우선 건설기계 분야에선 HD 현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인프라와 기반시설 재건에 필요한 불도저, 굴착기, 크레인, 건설 중장비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HD 현대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아우르는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은 산업 차량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건설기계의 20%를 점유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 예상 수요인 건설장비 1만 4천 대의 40%를 납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HD 현대는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피해 지역 긴급 복구에 필요한 대형 굴착기 등 장비 5대를 기증했고 건설 장비 공급 관련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전력기기도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업 분야로 손꼽힌다. 러시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초고압 변전소, 특히 변압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의 50%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민은 당장 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기를 구매하고 있는 형국이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모든 에너지 관련 기기에 부가가치세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아예 우리나라에서 중장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도 좋은데 말이죠. 부가가치세도 면제, 관세도 면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게 중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면 좀 돈벌이가 되겠는데 말이죠. 발전기의 변압기, 변환기는 물론 고부가가치 제품인 송전용 초고압 전력 케이블 등에 대한 수요도 상당해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 전력기기 3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 효성중공업의 경우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동유럽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연하죠. 하여튼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 정치권이 좀 안정돼 가지고요, 여야가 극단적인 서로 싸우지 말고 좀 협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혹이 그게 딸딸 뭉쳐서 사우디 네옴시티에
거기에 지금 참가하는 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걸 국가적으로 정치권에서 뒷받침이 돼 가지고 노력을 해줘야 더 효과가 있고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이 정치권은 맨날 그냥 아웅당 싸우고 니 잘하니 내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니가 못했니, 도대체가 말이지 이 정치 이 사료 이 정치 국회의원들 그냥 싸그리 그냥 줄여서 그냥 한 150명이나 뽑든지 하고 말이죠. 이 국회 해산시키는 방법 없나? 그 대통령제 그 전에 있을 때는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한테 줬었는데 말이죠. 일하는 국회의원들 무슨 그 세비를 주고 월급을 줍니까? 그 국회의원 밑에 있는 그 8명인가 되는 9명 되는 그 사람들 다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월급 나가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 측근들 이런 사람들 갖다 놓고 있겠지. 도대체 이 정치권에서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줄여야 되는데 말이죠. 많다고 일 잘합니까? 무슨 적다고 일 못합니까? 여하튼지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들이 딸딸 뭉치고 정치권도 합심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개발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거기서 수주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계약을 많이 따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에도 우리나라가 전 기업이 다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뭐 30%를 빼서 따오든지 20%를 따오든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되고 한국 경제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사우디 참여하고 싶고 우크라이나 나가고 싶은데 철 써주진 않니 어쩌죠? 어떡하죠? 어떻게 한번 끼어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살았으면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는요 무조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나이 먹으면 그냥 다 안 써. 다 아웃이야. 다 아웃. 고등 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국가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힘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없으면, 건강한 사람이면 나이 상관없이 써면 되잖아요. 그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 적소 그 부분에 맞는 데다 거기다가 그 해당되는 사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앞으로 외국에도 많이 이게 진출해야 되는데 한국의 기술자들 다 나가게 되면 그 모자라는 부분 그런 거 그 나이 따지지 말고 명태한 사람을 따지지 말고 좀 정부가 좀 나서서 좀 그 기업체에다 좀 그 협력하고 지원을 해서 가끔 해서 그 사람들 다 좀 흡수할 수 있게끔 흡수해서 이럴 수 있게끔 그런 거 좀 국가적으로 못 합니까? 옛날 틀에 배긴 그 법틀에서 말이죠. 다람쥐 치바퀴 돌듯이 돌던 그게 국가의 경제가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아이고,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 지난번 사우디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랍어를 배우게끔 하세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언어도 좀 배우고, 그래서 아랍이나 사우디나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머리띠 딱 동여매고 딱 소리 장어 끼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직위가 어떻게 되든지 뭐 개발하는 길자들은 길자하고, 거기서 뭐 종사하는 사람은 종사하고, 거기에 뭐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원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많은 부분을 수주해서 제2, 제3의 경제 도약으로 앞장서자,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고 또 내일도 또 아주 가정이 행복하고 안락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권중앙TV의 권중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